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막바지 폭염이 이어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려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더위가 꺾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바지 더위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낮 기온이 20도 선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아침에는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선선한 느낌도 들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점차 잦아들어 내일부터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포항형 공공주택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근로자, 고령자로 점차 확대되는데요. 시행 첫 해인 올해 공급이 100세대에 불과해 신청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접수 첫날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에 마련된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장이 북적입니다. 하루에 1,000원, 한 달 3만 원으로 최초 2년,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금자리 혜택 때문입니다. 현재 월 33만 원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은 절감하는 30만 원을 고금리 청년 희망 적금에 넣어 내 집 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당찬 계획입니다. 30만 원이라는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으로 이제 적금을 넣어서 이제 금리도 세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조금. 올해 100호, 5년간 500호로 확대할 계획인데 경쟁률이 높아 신청한 청년들은 조금 초조한 기색입니다. 얼핏 봤는데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저는 3순위여서 지금 천원주택이 100세대인가 지금 뽑고 있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항시는 이틀간 접수하고 다음 달 2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가 소득 재산 기준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거기에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유무가. 포항시는 청년이 없으면 도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에 시행이 되면은 수도권 집중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지방 소멸을 막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천원주택은 2030년까지 근로자, 다자녀 가구, 고령자에게도 3,500호 공급됩니다. 천원주택 외에도 포항시는 지난 1월 노인,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자에게 전화나 상담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원스톱으로 알선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경북 최초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산불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 주민들과 만나 특별법이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산불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결하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들은 내일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한수원 홍보 현수막이 경주 시가지에 불법 게재되고 있다며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수원 게시물은 한수원의 법인세 납부 실적과 경주시 지원과 관련된 일방적 홍보 내용으로 원전 안전이나 사용 후 해결료 문제 등 본질적인 현안 문제를 가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이 일방적 홍보에 앞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원전 안전 확보 등 본질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역 지원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민원이 제기돼 즉시 회수 조치했다며 앞으로는 신중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사고를 당한 주민은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절뚝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 남성의 집 앞 도로에는 부직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검은색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김일환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다 부직포가 밀리면서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스탠드를 오토바이를 대기 위해서 했는데 부직포에서 위에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으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난 도로에선 포항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덮어놓은 부직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넘어진 겁니다. 하반신을 크게 다친 김 씨는 2천만 원을 들여 2차례 수술을 받고 석 달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부실한 현장 관리 탓에 부직포가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차가 아마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뭐 미끄러져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쪽으로 해가 박혀 있고 그 상황을 보고는 바로 건설에서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무방 방치하느냐. 업계 관계자는 비포장 도로의 경우 부직포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굴착을 하고 나면 당연히 부직포는 덮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정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뭐 차량, 오토바이 이런 데는 방해가 없더라고요. 해당 시공사는 당시 부직포를 고정하기 위해 골재를 올려놨으며 피해 보상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전국 스마트 축산농장 경진대회인 제1회 K축사로 어워드에서 경주시 미소짓다 농장이 대상을, 성주군 비야 농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미소짓다 농장은 데이터 관리로 임신 공백을 30일 단축하고 송아지 폐사율이 1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야 농장은 축종 개량과 폐사율 감소로 소득을 20% 이상 향상시키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추석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선물 기획전을 엽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선물 세트는 쿠폰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신규 회원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특별관도 운영됩니다.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 몫의 재원 조달을 위해 재난재해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신공항 같은 사업은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한 대구 지역 전체 예산은 1, 2차 합쳐 모두 6,800여 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9대 1의 비율로 분담한 뒤 이를 광역시와 구군이 다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떠맡아야 하는 예산은 각각 340여 원으로 대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은 부담이고 세출 구조 조정은 이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난재해기금도 사용한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27년도까지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400원이라는 돈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우리 대구시의 재정으로서. 지금 일단 지방채까지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세 어떤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어떤 추정치를 다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조속하게 좀. 대구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39.1%로 전국 평균 48.6%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에 해마다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공항, 신청사 건립 등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은 악화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참 많아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다시피. 근데 진짜 이 매칭분 때문에 뭐 다른 걸 하지도 못해요. 이 매칭이란 결국은 다 저희 시민들 세금이죠. 대구시 재정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타보소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합니다. 타보소 앱으로 예약한 관광객은 이용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차량당 최대 5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최근 SRT 증편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지에 차량이 없는 관광객들은 운전과 관광 안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꼽은 곳은 2.6%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8.2%가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개선 체계 하나로 지역 의사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사 양성기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의사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새로운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경북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힙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 의료진을 파견받으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관련돼서 이제 시군에서 채용할 때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구권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계속 파견받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출신이나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합의를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의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사 면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변변한 병원은 물론 보건소조차 제대로 운영한데 진료 한 번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대안이 될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지 정기국회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노조가 오늘부터 서울대, 충북대, 강원대병원 노조와 공동 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율 82.8%, 찬성률 86.6%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사 간 단체 협약으로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로 인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 동부 사적지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오와 오후 2시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행사가 열립니다. 선덕여왕이 금관을 쓰고 가마에 올라 동부 사적지 일대를 행차하는 장면을 재현하며 행사 시작 1시간 전 등록하면 관광객도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경주 향교 뒤 분장실에서는 신라 전통 복식 착용과 금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더위가 꺾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바지 더위가 심수를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까지 낮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낮 기온도 20도 선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어 아침에 다소 선선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김천은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1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2도, 의성도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의성도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오늘 31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점차 잦아들어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